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월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금융이 지배하는 미국,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원래는 이게 물가의 강변에 이렇게 벽 쳐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친 걸로 해가지고 월스트리트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하면 금융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선 월가의 형성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하탄을 발견한 세력이 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예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그 유대인이 주도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맨하탄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발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기존 항로가 아닌 분명히 북극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 북극 탐험팀을 하나 만드는데 그 배의 선장 이름이 이제 허드슨이에요. 허드슨강. 네. 근데 허드슨이 맨하탄을 발견하고 그 옆에 강이 있으니까 혹시 이 길로 올라가면 북극하고 통하지 않을까 해서 강으로 바다로 간 게 아니고 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방향은 그게 북쪽이 맞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나왔는데 그 통에 맨하탄을 발견하고 오늘도 맨하탄 옆에 강을 허드슨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기린 거예요. 허드슨 선장.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너무 재밌다. 네. 돌아가고 나서 1626년에 돌아가서 이제 17년 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거는 이제 신대륙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맨하탄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죽 거래소를 엽니다. 가죽 거래소. 가죽 거래소를 연 이유는 당시 미대륙에서 잡힌 그 단비 모피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고가 모피예요. 여자들 코트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그때 단비 모자를 썼었어요. 그게 어떤 유럽의 그 신사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하탄에 가죽 거래소를 세운 다음에 인디언들로부터 그것들을 계속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인디언들한테 모피나 술이나 뭐 도끼나 총을 주고 싼 값에 사들여서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 맨하탄에 상륙을 합니다. 그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던 유대인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로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옛날에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올라와서 그 맨하탄에 상륙을 해요. 처음에 상륙했을 적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맨하탄 총독이 그 사람들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 그 서인도 회사의 유대인 이사한테 연락해서 그 위에서 유대인 이사가 상륙 허가서를 내줘가지고 이때 유대인 23명이 이제 맨하탄에 상륙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맨하탄은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한 750가구 됐었는데 이제 그들이 입항하고 그 다음 후속 유대인들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그 맨하탄 위쪽에 그 코드곳이라고 대구잡이가 아주 성행했던 바다가 있는데 대구잡이 하는 인원이 맨하탄 위에 뉴포트라는 항구로 옮깁니다. 거기서 대구잡이를 하면서 거기서 큰 부자들이 탄생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구잡이에 열을 올리는 거는 그들이 네덜란드 시절에 청어와 대구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맨하탄이 첫 기착지이자 유대인 중심 도시가 되면서 두 번째 도시가 대구잡이하러 뉴포트에 생기고 세 번째 도시가 유대인들이 모피 사냥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의 버지니아주 필라델피아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디언들하고 접촉하면서 그 단비 사냥과 단비 모피를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처음 진출한 도시가 맨하탄이고 그다음 뉴포트,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생겨나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 맨하튼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국군이 쳐들어올까봐 해안에다가 그 나무들을 박아서 이제 벽을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 뒷거리의 스트리트라고 해서 월스트리트가 되는 거예요. 네. 월벽.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뉴욕항을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네. 무역을 하면서 주로 미국에서 나는 밀과 그 다음에는 모피와 이걸 가지고 나가서 영국에 팔고 돌아오는 길에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상간무역을 하면서 예. 뉴욕이 상강무역으로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당시 뉴욕 상위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 세력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만든 게 이리 운하예요. 이리 운하를 만들면서 오데오 근처에 있던 밀을 운송하는데 마차로 가져오면 32일 걸리던 걸 8일 만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운임이 10분의 1로 싸죠. 그 통해 뉴욕항이 그 밀 수출 항구로서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아, 예. 가격 경쟁력을 내리고 그러면서 무역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금융과 보험이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수출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무역 중심지였다가 이제 금융 중심지로 변하는데 아하. 그 후에 그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해요. 예. 전쟁 지원금도 많이 시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쫓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월스트리트 유대 금융인들이 이 전쟁 후원금뿐만 아니라 정치 후원금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정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아,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정치가들도 모여.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금융의 중심지이자 미국의 정치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 상원의회 페더럴 홀이 제일 처음 월스트리트에 생겨요. 네.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양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미국 양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예.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는 시작부터 상당히 돈에 근거해서 세워졌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서부터 일종의 정경유착 내지 금권 정치가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업의 힘이 세고 기업이 좌지우지하고 기업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태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최초의 수도는 사실은 뉴욕이에요. 네. 뉴욕이 최초의 수도인데 이게 왜 워싱턴으로 바뀌냐면 이제 최초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연방파를 주도했던 게 당시 해밀턴 재무장관인데 우리가 전쟁 중에 전쟁 채권을 발행해서 한 돈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상환하자라고 했을 적에 그 공화파의 수장인 제퍼슨 국무장관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채권으로 돈을 번 거는 다 부자들인데 그거를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 해결하자는 얘기는 힘없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때 공화파와 이 연방파 사이에 딜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딜이냐면 민주파에서는 수도가 너무 북쪽으로 치중돼 있다. 수도를 좀 밑으로 옮기자. 대신 정전 채권 발행하는데 협조하겠다. 라고 해서 수도를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기는 거를 합의를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로 옮겼더니 밑에 남부 농민들이 더 반발하는 거야. 그거 내려와가지고 그게 옮긴 거냐. 그렇지. 사실 자기네 입장에서는 뭐 개미 움직였니? 더 내려와라 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돼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기게 된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딜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전쟁 채권을 8천만 불 발행하게 되는데 당시 8천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라 뉴욕이 그거를 발행하면서 금융 도시로서 이제 더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월스트리트가 태동했던 그러한 그 역사예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까지가 몇 년도 정도까지 지나간 겁니까?
이게 이제 독립 당시니까 네. 이게 1776년 이제 독립 전쟁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네. 그 1790년도에 그 채권 발행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 네. 사이인데 이 기간에 사실은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 전쟁을 할 적에 그 13개 주가 모여서 대륙회의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전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대륙 지폐라는 채권을 발행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대륙 지폐. 예. 네. 이게 형식은 채권의 형식이에요. 어허. 그런데 불태한 지폐로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 대륙 지폐가 나중에 날이 갈수록 워낙 많이 발행된 거예요. 예.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국민들이 아주 학을 띠게 돼요. 네네네. 정부한테 그 화폐 발행을 맡겼더니 네.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알거지로 만드는구나. 예. 절대로 정부한테는 화폐 주저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네. 아예 헌법에다 연방헌법 10조에 네. 정부는 화폐를 주저할 수 없다는 걸 박아놓아요. 아, 그래서 연방은행이 생기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네. 화폐 주저권은 의회가 가져가요. 근데 의회가 네. 화폐를 관리하는 거지 의회 자체가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고 그 권한을 연방은행에 주는 거죠. 나한테 준 거죠. 그리고 의회가. 1791년에 아마 미국 최초의 그 중앙은행이 탄생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미합중국 제일은행이라는 건데 네. 이거를 그 해밀턴 재무부 장관이 만들 적에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본따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식형 회사 형태로 만들면서 예. 민간 자본 80%, 정부 자본 20%를 네. 모아가지고 연방은행을 발족시키는데 그 당시 연방은행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 당시는 13개 주가 각자 나름대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연방은행이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위에서 각 지방정부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통에 영구적인 중앙은행을 만든 게 아니라 시한을 20년을 주고 20년 후에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갱신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 그게 1791년에 생긴 미합중국 제일은행이에요. 1700년대부터 그랬군요. 여러 번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1900년대도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1700년 미국이 원래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권이 탄생하지 못하고 은행권이 탄생된 거는 사실은 이 대륙 화폐의 그 초인플레이션에 기인합니다. 네. 정부가 돈을 발행하니까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정부의 화폐 발행에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폐 관리권은 의회에다 넘기면서 의회 주도로 연방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방은행이 탄생하긴 했지만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의회다. 돈을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 하고 의회한테 그 권한을 주고 하지 않으나에 권한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는 거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어지는 이 역사가 1700년대에 이미 싹이 텄던 그런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막 저희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미국 월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태동이 된 월가가 성장을 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지 몹시 궁금한데요. 오늘은 맛배기였습니다. 월가 이야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1탄을 끝냈고요. 월가 이야기에 대한 1탄. 자, 1600년도 허드슨 선장의 뉴욕 맨하탄 발견에서부터 1700년대 최초의 미국의 연방은행이 어떤 식으로든지 탄생했던 그 과정까지를
여러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면 다음에 해주세요 하고 또 댓글로 댓글 융담 폭격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재미난, 요즘 많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아버지 그 무릎 베고 누워가지고 옛날 얘기 듣는, 동화의 옛날 얘기 듣는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홍익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 증시학도이 TV 월가 이야기 오늘 1편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